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내며 조금씩 돈을 모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무렵 너무 슬프게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특히 외동아들인 철수에게는 기대가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젓하고 영특하며 책임감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철수는 저의 부족한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닮아 성실하게 공부하고 취직을 해서 결혼을 했고, 저는 며느리인 은영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엄마로서 할 일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한시름 났지요.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은영은 저를 찾아왔고 같이 밥도 먹고 마사지도 하며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즐거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왔으니 참 행복하다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 없이 혼자 자랐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남게 되면 적적할 테니 저랑 오빠랑 같이 살면 어때요? 저는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솔직히 엄마의 사랑이 많이 그리워요. 어머님은 비록 시어머님이지만 제가 친엄마처럼 모시고 효도하고 싶어요. 사실 며느리의 그런 제안에 조금 당황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에 이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가 있구나 하며 감탄했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저에게도 연을 이어준 아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눈치는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은영아,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시엄이랑 같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너무 고맙구나. 하지만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재차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의 확고한 이야기에 더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 며느리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서 가게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란 생각에 안도했죠. 그렇지만 처음에 며느리에게 고사했듯이 저는 둘만의 알콩달콩한 신혼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수와 은영이는 저에게 매주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죠. 저는 사실 감동받았고 모시기는 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남편 그리고 아들과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의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제가 그들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부부에게 집값을 해결하라며 어느 정도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따스함에 저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도 제 평생의 직장이자 큰 재산이었던 작은 가게를 계속 운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아들 부부는 더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게도 이제 팔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그 가게는 너무 낡았고 장사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돈도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해요. 요즘엔 그렇게 돈 버는 것보다 투자해서 버는 게 더 빠르고 쉬워요. 며느리 은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면서 잘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결국 저는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해 철수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렇게도 지극적성이었고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손에서 나간 그 돈이 어찌나 아깝던지,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부터 철수와 은영이의 태도는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난 후 철수와 은영이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작은 일들조차 그들은 무시했고 저는 점점 집안에서의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계세요. 라는 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싶다 말했을 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 가족끼리 먹기로 했으니 알아서 드세요. 더욱 참기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방을 함부로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기 일쑤였고 심지어 제 물건들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 방에 두면 안 돼요? 며느리의 그런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들어와서 물건을 툭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자리 좀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점점 더 무시하고 제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철수와 은영이의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은 이미 나가 있고 저 혼자 밥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죠. 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의 대화에서 저는 점점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도 허기져서 밥을 먹고 싶다 했을 때 며느리가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남은 반찬 있으니 그걸로 드세요. 저희는 외식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위치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차별적 대우였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채널을 바꾸거나 TV를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엔 저희가 드라마를 봐야 하니까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그저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철저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은영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집이에요.
어머님은 그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처럼 행동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다가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여기서 놀고 있으니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은영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좀 치워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제 물건들 여기 두지 말아주세요. 불편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은영이의 말대로 방을 치웠습니다. 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더는 그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을 구해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심함과 냉대가 너무도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혼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와 은영이는 자주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잃었지만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대신한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자주 철수와 은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지만 가끔씩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것입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작은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작은 휴식, 이런 것들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철수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는 너희가 아닌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혹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제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친해지면서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가끔은 손님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철수와 은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 철수와 은영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야, 은영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너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철수와 은영이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내며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철수와 은영이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가게도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할머니의 행복도 소중하니까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들과의 관계는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따뜻한 말과 웃음을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가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와도 되나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도 돼.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음식 해줄게. 그 이후로 그 아이와 그의 가족은 자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제 삶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저는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철수와 은영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당했던 일들, 그리고 홀로 서기를 결심한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게도 안정되었고 저는 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항상 자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재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